네, 안녕하세요. 우리 미련하게 공부하고 요령 있게 시험 보자 국어 강사 정원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따로 찍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총평을 찍고 있는 건데 아마 2025학년도 수능을 본 친구들이라면 해설 강의가 사실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총평 정도는 여러분들이 난 체감상 이랬어 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아서 사실 해설 강의는 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 이 총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능을 본 친구들, 이번에 수험을 치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한마디라고 해야 되나?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변별력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변별력이 있고 쉬웠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총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명히 쉬운데 그런 특징이 있어요. 수능장에서 보는 거랑 내가 이걸 그냥 기출문제집에서 보는 거랑은 아예 다를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 그 사고과정의 흐름이라는 게 난 지금 수능이고 당일이고 아침이고 1교시고 긴장이 돼. 가 수험생들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다른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을 때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정답률이 올라갈 텐데 근데 수능장에서 나왔다를 감안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난이도 자체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9평보다는 약간 어렵긴 한데 그 정도로 참 쉽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쉬웠고요. 근데 아마 이제 컷 자체가 이렇게 쉽다고 해서 막 95점 이렇게 형성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 수능이라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에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실 때 만났을 때는 분명히 쉬운 문제였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수능장이기 때문에 좀 그랬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파트별로 조금 더 이제 영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지 하나 들고 계세요? 시험지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부터 차분히 말씀을 드리면 독서 특색 있다 싶은 게 사실 크게 없습니다. 가나지문, 그 다음에 한 단독 2개 이렇게 있잖아요. 독서론을 제외하고. 그렇게가 전부 다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 본문이 좀 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간 관리가 좀 용이했을 것 같습니다. 독서에서 시간 압박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간이 조금 부담이 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수능장에서는 평소보다 제가 최대 한 7분 정도까지 시간 누수가 있을 거다. 긴장감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확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의 긴장도에 따라서. 어쨌든 쉽게 출제된 게 사실이고요. 문학이랑 선택 과목에서 조금 변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학에서 몇 문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한 문제, 2문제 정도가 여기서 좀 갈릴 수 있겠다 싶은 게 좀 있었거든요. 걔네들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테고, 또 하나는 독서가 제가 지금 약간 변별이 되게 쉽게 나왔다 그랬죠. 그렇다라는 건 최상위권 변별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변별력이 없는 시험은 아니에요. 분명히 시험 수능장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최상위권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내가 얼마나 꼼꼼했냐, 얼마나 긴장했냐 차이일 것 같습니다. 딱 실력 차이라기보다는 준비 차이 이런 게 아니라 긴장도라든지 그런 꼼꼼함 차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문학이랑 선택 과목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래도 독서에서 좀 킬링하는 게 조금은 있어줘야지 변별이 좀 되거든요. 왜? 잘하니까 문학이랑 선택 과목 웬만하면 다 잘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기대했던 바보다는 너무 쉽게 나왔다. 한 지문 정도는 조금 더 어려울 법했는데 근데 좀 너무 간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독서로는 딱히 특징이 없어서 넘어가 보고 시험지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서 9번을 문제를 보시면 이제 개화와 관련해가지고 쭉 정보량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뭐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라든지 학자가 많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유형은 올해와 작년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던 그런 비문학 제재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거 잘 봐주셨으면 됐을 것 같은 조금 특색이 있다 싶으면 7번, 8번 정도일 것 같습니다. 7번은 처리할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의하는 입장이다랑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억에 동의하냐 반대하냐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작년이랑 이렇게 기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었냐. 학자 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준 다음에 둘 다 가에 나와 있는 학자, 그다음에 나에 나와 있는 학자. 얘네가 둘 다 동의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나왔었거든요. 그거가 유형만 달라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동의한다, 이거에 반대한다. 이거는 처리할 게 좀 많다라는 얘기예요. 본문 독해가 그대로 내용 일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가를 이해를 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7번도 꽤 좀 까다로웠을 것 같다 이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크게 보는 습관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독해를 잘해. 본문 독해, 웬만하면 비문학은 독서 파트는 웬만하면 본문 독해가 덜 됐기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 근데도 8번을 틀릴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를 크게 보는 친구들은 정답이 한 번에 안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지를 너무 크게 보고 너무 빠르게 급하게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빠르게 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어떤 얘기를 따로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뒤로 이제 10번에서 13번 같은 경우는 이거 이미지 잡는 게 어렵지 않아서, 네. 얘도 어렵지 않게, 원래 과학기술 지문은 되게 이미지 잡는 게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그 과정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좀 잡혔을 것 같다. 어렵지 않게. 라는 말씀을 드려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두 지문 중 한 지문을 못 봐. 이래서 오답률이 원래 난이도에 비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독서 파트를 뒤로 미루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중위권, 그 다음에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에 독서를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비해서 오답률이 조금 더 나옵니다. 독서 파트가. 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뭐 하나를 버리고 이런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고정상위권이 아닌 이상 국어에서 사실 내가 80분 안에 45문제를 다 푼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지 문제 자체는 쉬웠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4에서 17번이 진짜 쉽지 않나요? 가상 공간에서의 뭐 이제 자기 그것들,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딱 바로 읽힐 수 있게 따로 뭐 캐치해야 되는 어려운 정보라는 그런 게 걸릴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아마 풀었을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쉬웠는데 오답률 좀 있다라는 건 간단해요. 그냥 독서 파트라 그렇습니다. 한 지문 버리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 조금 변별될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원래 6월, 9월에 비해서 연계는 조금 비연계가 조금 더 있었어요. 연계가 좀 덜하고, 이제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고전소설 세트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고전소설 세트가 문학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웠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정을선전이 연계예요. 그래서 연계학습을 한 친구들은 조금 괜찮았을 수 있겠으나 인물도 조금 많이 등장하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본문이 쉬운 본문은 아니다. 그러나 연계이기 때문에 이제 연계학습이 좀 충분히 된 친구들은 본문에서는 어떻게든 잘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20번 같은 경우도 내가 내용일치, 원래 고전소설은 내용일치잖아요. 20번이 좀 까다로웠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내용일치가 이 특정 부분만 보면 되어 있게 되어 있죠. 그럼 쉽거든요. 근데 내가 전반적으로 시선을 다 왔다 갔다 한번 찾아줘야 돼. 그런 게 좀 까다로워요. 20번의 정답이 딱 그랬거든요. 앞이랑 끝을 가봐줘야 되는 우리 그런 정답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내가 딱 특정 부분만 내가 시선이 좁진 않은지, 시야가 좁지는 않은지 그 고민을 조금 해주셨어야겠다. 그런 훈련을 좀 잘 해주셨어야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18번 같은 경우가 역시 또 엄청 까다로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그 기억 니은 부분 있죠. 그 앞과 그 뒤의 내용, 이게 내가 이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이걸 고해라는 게 내가 되게 꼼꼼하게 내용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계이기 때문에 본문을 제대로 읽었어도 18번, 20번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울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8번이 더욱 더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21번은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그냥 내용 일치상. 근데 본문이 어려워서, 본문이 원래 연계라서 그렇지 원래는 난이도가 되게 높은 지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용일치 캐치를 못했을 수 있겠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이 어려웠겠다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는 배를 밀며가 이제 연계고 나머지 두 개, 나랑 그 다음에 수필이 이제 비연계가 되겠는데, 배를 밀며 그 다음에 혼자 가는 먼집 전부 다 어렵습니다. 본문이 시가 어려운 시예요. 어려운 시인데 다행히 배를 밀며가 연계 작품이고요. 그래서 조금 좀 부담이 덜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가나가 까다로웠을 수는 있겠다. 근데 본문의 난이도에 비해 선택지 근거가 명확했거든요. 본문이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본문을 어렵게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근거를 어렵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어렵게 하면 진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이 케이스는 본문은 어려우나 근데 어떻다? 이제 선택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스무스하게 풀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문 자체는 쉬운 지문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소설 작품 같은 경우는 역시 작품 자체가 아주 쉽냐?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내면 위주 서술이 되어 있는 작품이 어렵습니다. 근데 선택지랑 문제가 근거가 역시 너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설, 현대 소설이 되게 스무스하게 나와서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문 난이도에 비해 역시 선지 난이도가 굉장히 편했다. 그래서 현대 작품들이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고전 작품들이 조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역시 간민가가 어려워. 엄청 어려운 작품인데 연계예요. 그래서 역시 본문에서의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었을 거다 정도. 그 다음에 34번은 좀 까다로웠을 수 있겠는 게 나가 시조라서 되게 만만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만만한 작품이긴 한데 중장 해석을 못 해내셨으면 네, 그러면 이 34번이 헷갈렸을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34번이 어려웠다면 아마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우선 간민가 연계 학습을 제대로 안 한 케이스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에서 좀 내가 흔들리는 케이스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문제에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법과 장문은 이제 35, 37 크게 특색 없고요. 38, 42, 40번 같은 케이스가 시간이 걸립니다. 화법과 장문을 난도만 생각을 해보세요. 11문제 전부 다 당연히 쉽습니다. 어려울 수가 없어. 당연히 얘네보다 문학이랑 비문학이 더 어려워요. 근데 서자가 왜 틀립니까? 빨리 가려고 하니까 틀립니다. 문제 유형마다 빠르게 풀 수 있는, 예를 들어 38번 같은 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명확하게 딱 그 확신 갖고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40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결국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시간 문제 이렇게 기출 같은 걸 푸시면서 좀 밀도 조절 잘하는 거 있죠. 어디선 내가 훅 가지고 어디선 조금 천천히 가지고 이런 것들 있죠. 그 완급을 내가 잘하는 어떤 훈련을 잘 해왔는가, 그게 이제 화법과 장문 같은 데서 티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번 어려울 거 없다. 하지만 천천히 가야 한다. 왜? 선택지랑 보기랑 선지랑 봐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본문이랑. 그거 하나고 45번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45번은 이제 화자하기 웬만하면 다 쉽다, 웬만하면 다 맞는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45번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시선만 왔다 갔다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정말 본문이랑 이제 그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본문을 내가 대충 발췌독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읽었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45번이 한 번에 안 보였을 수 있겠는데 그때 좀 차분하게 컴다운을 할 수 있었는지가 45번에서의 관건이었겠다 정도의 생각은 드네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사실 매체가 우선 특징 있는 게 없어요. 네, 매체가 가끔 헷갈리고 좀 안 보이는 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그러지 않았고 언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문형, 비문학처럼 지문 읽어야 되는 문제였죠. 유형이. 근데 그냥 지문 잘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조금 걸리는 건 37번 정도? 의미 담아 파트를 유독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딱 개념이 정해진 게 아니라 단어의 뜻이나 이런 걸 특히 다의어, 동음이의어 이건 좀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의미 담아 훈련이 좀 덜 돼 있거나 문제를 좀 많이 못 봤다 하는 친구는 의미 담아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게, 많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감을 잡아주는 게.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친구들은 37번을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39번의 경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렸겠다. 개념은 쉬우나.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쉽다가 이렇게 난이도 수능 현장에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총평 시작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의 난이도라는 거는 수능 당일의 난이도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진짜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러니까 차분히 시간을 쏟아주면 충분히 쉬운 문제인데 근데 좀 걸리겠다 싶은 거는 무조건 오답률이 높습니다. 왜? 수능이니까 내가 마음이 쫄려. 그 다음에 평소에 비해서 내가 긴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 누수가 있어요. 초반에 글이 떠 보이고 그런 게 평소 모의고사 봤을 때보다 훨씬 잦았을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꼴 난이도가 올라가요. 수능 현장에서는. 네, 그런 점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실 전 굉장히 쉬웠다고 보나 현장 수능 날인 걸 감안을 했을 때 이게 그냥 모의고사 교육청 아니면은 평가원으로 나와서 6월 9월 그러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느끼셨을 거예요. 수능장이라는 특性때문에 변별력이 없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최상위권 변별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아마 내년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습니다. 실력만 길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죠? 독해력 기르고 글 읽는 방법만 갖춘다고 똑똑한다고 전부인 수능이 아니에요. 요즘 수능이. 제가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꼼꼼한 친구들이 이기는 게 요즘 국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똑똑해야죠. 독해력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독해력만으로는 안 돼. 내 머리가 진짜 좋아? 그래도 내가 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비문학 파트가 난이도가 조금 많이 완화된 편이죠. 요즘에 독서 파트가. 문학이 좀 까다로워진 대신.
근데 비문학이 원래 변별을 최상위권이나 이런 변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떨어졌다라는 거는 꼼꼼하게 뭘 안 놓쳐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수능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 차근히 단계 가시면서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미세하게 되게 섬세하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게 요즘 수능 국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총평 영상 여기까지 찾아보셨다라는 건 여러분들 수험생활 굉장히 꼼꼼하게 그 다음에 열심히 한 학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 동안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안타깝게도 그 인생이 원래 불공평하고 원래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처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입시 결과가 딱 노력한 거대로 딱 정해지면 정말 공평하고 좋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운이라는 게 작용을 하고 그날의 컨디션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 게 수능이고 그 다음에 수험 생활이고 입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원했던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셔도 되고요. 내일 우셔도 되고 한동안 잠깐 우울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노력했던 거 절대 사라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치 그 다음에 내가 뭔가에 노력한 경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의 욕구를 포기하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나는 그런 걸 해낸 사람이다라는 뿌듯함은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슬플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시거나 자책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후회하고 자책해도 못 돌아가. 우리 아직 시간 여행 못 하잖아요. 나는 언젠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못 하잖아. 그렇죠? 우리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우선 나 대견해. 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셀프 뽀뽀, 셀프 대견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남은 시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딱 수능 봤다고 이제 수험 생활이 끝이 아니잖아요. 합격증 받을 때 그때가 이제 여러분의 진정한 끝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영광이었고 저는 국어강사 정온이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생각이 나시거든 뭐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네, 인스타라든지 리뷰들 뭐 이것저것 길 가다가 인사하게 되고 이러면 저 혹시 알아보시면 꼭 저 학생이에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학생과 강사가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어쩌다가 마주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